실전 투자가 안 될 때는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점점 나오면서 어제는 조금 급락세를 이어가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어제보다는 등락폭이 줄어들었지만 일단 코스피 자체도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도 더위를 먹는 것 같아요, 시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뭔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된다라는 네. 거죠. 뭐 흔히 3일 연속 하락, 3일 연속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5일째 하락하고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매매가 들어가기가 좀 아주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이고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처럼 좀 이렇게 험악하게 하락한다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조신하게 움직여주지만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지금 못 찾고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2차 전지 관련해서 수급이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업종들과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중소형 화장품 주들도 최근에 시장의 흐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6월 30일 정도에 수장님께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 제시해 주셨었잖아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벌써 수익률이 68%나 되더라고요, 수장님.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항상 시장이 변동성이 심해지고 어떤 또 실적 시즌이 나올 때 숫자가 좋게 나오는 쪽으로 도피하려는 네. 이런 경향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소 화장품 실적 좋게 나오는 쪽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기들이 집중이 되면서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3차 목표가 31,000원을 돌파를 해주고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좀 숨고르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4차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과연 어떠한 전망들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도 확실히 중소형주, 화장품주 관련해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가를 받아들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따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수장님과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동구의 투코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0909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추가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정보와 혜택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0909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오전장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이끌고 올라왔던 주도주들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수장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의 어떠한 물량 조절, 네. 축소해달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관련한 뭐 부품단이라든가 그리고 2차 전지 쪽에도 이제 불똥이 좀 튀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죠. 조정을 보일 만한 시점,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 기조를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그러한 어떤 악재성 재료가 나오더라도 장중에 그것을 소화하면서 더 치고 나가는 네. 매수의 기회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 속에서 가뜩이나 매출도 좀 감소되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현대차 그룹의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뭐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처럼 급격하게 이제 밀렸단 말이죠. 그러다가 일종의 이제 투매성 물량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 5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또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들. 그러니까 급한 매물들은 어저께 출회가 됐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여기서 추격 매도하기보다는 뭐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단기를 이용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자동차 쪽이라든가 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또 뭐 반도체 관련한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전체적으로 하방을 잡거나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좀 오늘 전체적으로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과정에 계속 논란이 지속되고 있죠.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뭐 설왕설래, 뭐 해외에서도 완전한 거짓은 아닐 것이다. 뭐 가능성이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은 뭐 탈락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네. 상승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제가 특정 종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거래대금 10위 안에 이들 쪽 두 종목이나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금의 쏠림 현상들이 급격하게 투기적으로 이렇게 또 몰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의미 있는 것은 오늘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다시 또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이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다이아가 좀 약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매도 압박이 강하다는 거죠. 매수보다는. 그리고 아직은 시그널도 빨간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지만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55만 원, 6만 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방을 잡아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타 포스코 관련주들도 반등을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유가가 뭐 80불대 이상, 뭐 일부에서는 뭐 이제 빨리 90불 넘어간다, 뭐 100불도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실적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이러한 뭐 조선 쪽이라든가 기자재 쪽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계속 이격을 축소시키면서 숨고르기 해 주었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이런 어떠한 패턴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조선업종들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중기적인 관점 속에서 끌고 가셔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조선 기자재 쪽에서 피팅 쪽과 관련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이 태광 같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세 속에서 단기적으로 흔들렸지만 다시 한번 또 거래가 이렇게 실려주면서 급등을 하고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안착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또 일정한 밴드 상단에서 부딪히고 또 밴드 플레이가 들어가야 될지 오늘보다는 내일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좀 급한 대로 여러 가지 매물 쪽에서 일단 먼저 출회가 됐던 부분 시장을 많이 흔들어 놨었지만 오늘 뭐 삼성중공업이나 태광 같은 종목들 여전히 상승 기조는 받아가고 있다. 흐름 파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있습니다. 6원 더 오르면서 1,314원까지 올라섰는데요. 우리 증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를 드렸던 그러한 대표적인 내용들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결국 이렇게 촉발된 것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미국 쪽은 이제 좀 진정이 되는 이러한 그 흐름들인데 우리 시장이 의외로 환율에서 계속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환율 차트를 잠깐 보고 계시는데요. 자, 6월 말에 이 1,323원까지 고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또 나름대로 랠리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거는 1,260원까지 일순간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뭐 반등 시도를 좀 하는 듯했던 이러한 모습 이후에 결국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의 어떠한 바람이 불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또 1,320원 근처까지 또 오고 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번에 이 1,323원을 과연 돌파를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1,323원을 지금 돌파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1,323원을 고점으로 해서 1,260원까지 수직 낙하를 했었던 환율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지금 자리가 1,323원을 또 돌파로 가는 흐름이라면은 시장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히려 이제 이 1,223원에 근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환율은 뭐 여전히 이렇게 장대 양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 자체는 오히려 지금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80선 라인들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880선 라인들. 이 자리는 제가 6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의 중심선 라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리까지 이제 다시 밀려왔다가 지지받고 지난번 구간에서는 2,520선도 살짝 이탈됐다가 곧바로 복구하면서 2,680까지 가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주도 섹터들도 어느 정도 하방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수도 2,580을 중심으로 한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고 환율도 1,320원 선에 만약에 근접해 준다라면은 오히려 거꾸로 환율상에서의 쌍봉 찍고 꺾어져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감안한다라면 이제 지금부터는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저 지지력을 확인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홀딩 내지는 이러한 주요 섹터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 1,323원을 돌파할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코스피가 2,580선 그리고 코스닥이 880선에서 지지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제공해준다라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극재 쪽으로 여전히 시장에 관심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 양극재라는 것이 우리가 배터리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물론 뭐 1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다. 뭐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데요. 오히려 작년 8월에 미국의 인플레 축소 법안 IRA가 발동이 되면서부터 배터리 소재 수출이 급증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양극재 글로벌 수출과 관련돼서는 2022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1.5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미국만 놓고 본다라면요. 결국은 작년에 8,624억 원에서 1월부터 7월까지가 2조 4천억, 178%가 급증을 했고요. 중국 쪽으로의 수출도 작년에 3조 9천억이었는데 올해 4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 13%밖에 증가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뭐 친미 정책으로 가면서 미국과 밀착을 하고 미국 쪽에서의 어떤 수혜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양극재 재료를 차지하고 있는 이 70%의 비중, 이 전구체라는 부분이죠. 이 전구체라는 것이 사실은 중국의 수입 한 97%가량을 뭐 전량 수입을 하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새만금 특구를 지정하면서 이 전구체 건설이라든가 또 투자라든가 뭐 이런 쪽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현대차가 일시적으로 뭐 어떤 대기 물량도 축소가 되고 하면서 소위 재고 물량들이 쌓인다. 또 일부 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또 머스크도 뭐 CFO가 갑자기 뭐 경질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면서 좀 주춤거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가고자 하는 방향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재 쪽과 관련돼서도 전구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일종의 탑티어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에코프로라든가 또 LG화학이라든가 또 LS그룹도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단기가 됐든 중장기가 됐든
비중이 적거나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 분할해서 모아나가는 이러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 자체에 대한 어쨌든 긍정적인 전망은 유효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등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노려본다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함께 리뷰해볼 공략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사실 제시해 주신 지 2달도 채 안 돼서 68%라는 정말 높은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전략이 유효할지 추가 상승 여력과 관련된 부분도 궁금해요, 소장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코스메카 코리아를 비롯해서 중소 화장품단들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시각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나서의 어떠한 그 가격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뭐 5만 원 근처대에 있었던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와 지금하고 또 비교를 하면은 사실은 지금의 어떤 성장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익단에서도 그렇고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을 좀 우리가 뭐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네. 뭐 이렇게 본다라면 다른 여타 중소단들도 지금 계속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뭐 프랑스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본은 이미 뭐 점령을 했다 이렇게 얘기 네.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에만 의존했던 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거대 공룡이다 보니까 발빠르게 몸집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는데 이쪽들은 OEM이든 ODM이든 또 자체 상품이든 네. 발빠르게 대응하니까 야 이거 중국 시장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일본으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뭐 프랑스로도 가고 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술력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뒤늦게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단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 1,167억 원.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한 16% 정도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물론 전년 동기 어떤 기저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한 뭐 90억 이상, 92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한 200%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난 1분기에도 뭐 깜짝 놀란 실적이 발표되면서 뭐 그냥 점상할까 같던 이 흐름은 아니었겠습니까? 뭐 사실 2, 3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던 주식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해 주면서 계속 우상향의 패턴들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3, 4일 뭐 이렇게 음봉의 하락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다이아 자체는 빨갛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빨간 시그널이 전환되는 요 시점들이 된다면 여러분들 2만 5, 6천 원 뭐 얼마든지 매수하면서 3만 천 원 목표가 3차 목표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바로 그냥 어저께 나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물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실적의 우상향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분기마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4차 목표가를 3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면서 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이렇게 이제 숨고르기를 해주고 있는데 조정의 폭도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지금의 이 모습들을 보시면 어떠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자연스러운 이격 조정 과정을 지금 또 보이는 거다. 그렇다면 오늘도 또 밑에 꼬리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제 3만 원 밑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네. 오늘도 결국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밑꼬리 달아주면서 양봉이 이제 나타나는 이러한 패턴으로 지금 막 보합선까지 되돌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대기 매수가 그만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이 지금 뭐 10,000원부터 올라온 주식이네, 뭐 5,000
6천 원대에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 상승 기조를 잘 유지해주고 있느냐. 상승 기조를 유지해주는 과정 속에서 이격이 좀 벌어지면 좁혔다가 다시 가는 거고 또 시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흔들릴 때는 같이 좀 밀리기도 하지만은 밀리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거래가 뭐 이렇게 갑자기 급증을 해주면서 뭐 크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죠.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적이라는 부분만 뒷받침돼 준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조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계속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겠다. 우리가 초전도체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펀더멘탈이라는 부분을 뭐 감히 거론할 만한 그런 마땅한 게 그렇죠.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A라는 어떤 회사가 연구소에서 그거를 개발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대장주예요. 근데 무슨 뭐 지분 출자를 좀 했다 아니면 뭐 관계사에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서 실적 단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당장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실적이 나올 만한 거는 아닙니다만 네. 그런 어떤 성장의 꿈을 먹고 자라더라도 직접적인 내가 투자를 했다든가 관계사라든가 뭐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차별화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옷깃만 스쳐도 오르고 실체 없이 오르는 그런 테마성이 아닌 정말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의 실적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목표가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35,000원 선으로 4차 목표가 잡아주셨는데요. 함께 여러분도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9월 2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하반기 유망주를 선택할 수 있는 비법 공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비법뿐만이 아니고 바로 종목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올 상반기 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제 에코프로가 여러분들의 아주 그 좋은 그런 투자 수익을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9월 2일 날 말씀드릴 내용은 뭐 하반기도 되겠고 내년 1월까지 1월 효과를 보면서 시장을 주도할 섹터 내에서 대장주 많으면 3종목 아니면 딱 한 종목 이렇게 제가 좀 엄선을 해서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올해가 아마 이데일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강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회, 2회 이렇게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꼭 뭐 사전 뭐 접수를 안 하셔도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입장하시면 되는데 조금 뭐 뒷자리로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먼저 접수하신 분들은 좀 앞자리에서 혹시 만석이 되더라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시니까 한 2시간 이상 뭐 괜히 만석돼서 여러분들 서서 들으시면 피곤하시잖아요. 메모하기도 힘드시고. 많은 분들 9월 2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데일리 상반기 전문가들 중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줬던 소장님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또 어떤 종목들을 소개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는 9월 2일 토요일 진행되기 때문에 강연에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추가 정보와 자료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코드 0909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소장님께서 매직 솔루션 7일권 무료로 준비해 주실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소장님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매직 솔루션 서동구의 투코스.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의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방송을 통해서 쌍방향이 아닌 일방향으로만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9월 2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이데일리 본사가 있는 여기 서대문역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하반기를 주도할 제2의 에코프로를 여러분들께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여러분들 하면서 82만 원을 기록했고 조정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60만 원 이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60만 원, 70만 원 초반까지도 그래서 150만 원까지 또 다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에코프로 9월부터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공략하는 비법과 그리고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9월 2일 날 오후 2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이데일리 TV에 입성한 지 6개월 만에 상반기 수익률 부분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하반기 내년 초까지의 주도할 섹터와 종목 공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사전 접수를 하셔도 좋고요.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이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이거 지금 화면이 넘어가지를 않네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에코프로뿐만이 아니고 이 투코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면은 두 가지의 여러분들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펀더멘탈과 기본적인 것은 실적은 당연한 것이고요. 항상 상승 추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직 솔루션에서 시그널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은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점에서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요. 다시 또 상승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의 목표가가 다 달성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코스메카 코리아를 여러분들 고점 대비 그리고 목표가만 기준으로 해도 64%. 6월 20일 날 여러분들 21일 날 이제 편입을 할 수 있었겠죠? 7월, 8월 한 달 반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항상 주가는 상승 기조에 있을 때 공략을 해서 이 상승 기조가 끝나기 전까지는 중간에 일부 분할 매도도 할 수 있고 단기 공략해서 빠져나오고 또 다시 공략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정하게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만 이러한 목표가를 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 목표가 여기서 좀 이거 주가 안 가네. 다 때리고 다른 데 가서 놀아야지.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또 다시 급등해버리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일정하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내가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추세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종목들은 일정하게는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캔들 속에서 여기는 여러분들 2만 주, 3만 주 거래되던 시절이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갭으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 대량 거래 그 이후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연출됐고 사실은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 연출됐었습니다, 여러분들. 근 한 달 동안을.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는 말씀을 안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고 거래가 수반이 되는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캔들만 모습 보시면 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도정이 계속 나오고 음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또 팔라고 또는 팔았는데 또 올라가는 듯하더니 저항꼬리 받고 물량 받고 또 흔들립니다. 계속 얌전하게 이런 식의 양봉들이 연출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흔들어대죠. 윗꼬리 계속 음봉 또 밑꼬리 정신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이 캔들만 보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캔들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든가 또는 휴가 중이라든가 이럴 때 맨날 모바일 보실 겁니까, 여러분들? 그냥 동요하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됐어. 계속 보니까 잠깐 뭐 빨간 다이아가 약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빨간 다이아. 그러더니 다시 또 막 올라. 이때는 이제 매수세들이 엄청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만큼 볼륨이 커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조금 작아집니다. 우리 경험을 했잖아요. 아, 조금 작아지더라도 결국은 다시 또 세지겠구나. 볼륨이 커지겠구나. 계속 홀딩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계속 상승 기조 보이면서 최근의 모습도 너 앞으로도 얘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 20일 날 여러분들하고 편입하고 단 뭐 몇 프로가 되든 갖고 계신 분들은 가볍게 68%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자, 다음 그림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어떠한 그림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그림들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다 화면이 다시 또 지금 안 넘어가는데 예. 오늘 조금 날이 더워서 다시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캔들하고 다이아를 이제 또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캔들하고 다이아를 같이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다이아는 거래도 실려주면서 되고 있고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좁혀집니다. 그리고 캔들상으로는 이탈되는 모습도 연출되지만 다이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횡보 구간 이후에 다시 여기서 다이아 위로 다이아 캔들이 올라서 주는 모습이고 쭉 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흔들리지만 다이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캔들상에서 음봉이 나오더라도 아, 다이아를 뭐 지지되거나 또는 살짝 깨지더라도 다이아는 유지가 되고 있구나. 난 매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기를 잘 견디신 분들은 횡보한 이후에 여기서 또 한번 흔들리지만 아, 여기도 이렇게 이탈된 다음에 잘 유지가 됐었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지만 실적도 좋게 계속 나온다고 그래. 난 홀딩해야지. 이 과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 과정들인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바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들 속에서 이 모습은요. 아, 나는 일봉 또는 뭐 이런 거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9월 2일 날 여러분들하고 제2의 에코프로 하반기 내년 초까지 주도할 종목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봐야.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주봉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봉의 모습입니다. 자, 5월부터 지금까지 주봉상에서는 전혀 흔들림 없고 시그널도 계속해서 이격만 좁히는 이러한 과정들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요 10,000원에서부터 30,000원까지 그냥 300%입니다, 여러분들. 예, 저 바닥 이거는 뭐 무시하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좌에 한두 개씩이라도 20, 30% 비중을 채워놓고 대응하신다면 초전도체 같은 거 뭐 1%, 100만 원, 200만 원어치 투기적으로 매매하신다고 해도 걱정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번 토요일 날 9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 9월 2일 첫 토요일 날 함께 강연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같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아침마다 8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오늘의 공략주 그리고 또 오늘의 전략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9월 2일 토요일 강연회장에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그리고 또 오후장 공략주 함께하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개인들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힘에 부치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진 로봇이고요. 매수가가 7,010원 그리고 비중이 40%라고 합니다.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며칠 전에 이 LG U+와 함께 물류 로봇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유효할까요, 소장님? 40% 비중이시면 뭐 지금 좋은 수익 거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홀딩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혹시라도 비중을 늘리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모습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오늘도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고 그리고 이제 직전에 요 꼬리 달린 부분과 이 자리를 아주 잘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000원짜리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는 강한 지지선이 될 수 있겠고 그 자리까지도 안 밀릴 가능성도 높아요. 다만 현재 모습에서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한다면 주봉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쪽 자리들이 이렇게 저항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190원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잘 돌파가 돼주는지 또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난번 이 4월 달에 이 고점대들 이 물량들을 이제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물량들이 터져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방이 좀 더 벌어지면서 오늘 뭐 9,000원대를 9,250원이 고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되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8,500원에서부터 8,000원 라인만 잘 유지가 돼준다면 네.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끌고 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7,010원에 매수한 비중 40% 좀 더 갖고 가시는 게 낫지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럼 네.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가 일부 이익 실현하고 되밀릴 때 저점에서 다시 공략할 때 뭐 비중을 좀 더 다시 실어서 하시면 몰라도 지금 자리는 일단은 조금 더 시세를 좀 즐기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지금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하이브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매수가가 현재 29만 4천 원 선 그리고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하이브는 뭐 상반기에 처음으로 이제 매출 1조 원까지 돌파하면서 이 엔터 중에서는 명실상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엔터 관련주들이 이제 뭐 공연 등의 이제 연말 뭐 여러 이런 이벤트들이 네.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신곡과 관련된 부분들 나오면서 전체 시장 때문에 조금 주춤거렸다가 SM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또 반등의 모멘텀을 찾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도 지금 모습만 이제 한번 우리가 이 다이아만 가지고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지난번 구간에 이렇게 3월 말부터 계속 상승 흐름이 5월 중순까지 이어져 왔다가 잠깐 흔들리고 돌파되는 듯 했다가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시그널 선도 빨간 시그널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캔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마치 쌍봉의 패턴에서 가격 기간 조정을 보였지만은 이제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29만 4천 원이 조금 높게 사신 거긴 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오히려 지금 27만 원 라인 정도면은 한 5%에서 10% 정도 분할 매수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비중 10%. 만약에 아까 분처럼 뭐 비록 수익이 나고 있지만 40% 비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있는 걸 잘 수익 극대화시켜 나가면 되겠죠. 근데 지금 29만 4천 원인데 비중 10%다. 그렇다면 오히려 27만 원 요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오히려 10%나 5% 분할 매수하면서 비중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는 내가 갖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이 놓여져 있는 이 30만 원대가 되겠죠. 30만 원 초반 자리. 요 자리가 만약에
근접하고 저항으로 작용되면 이번 27만 원대 매수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네. 평단이 낮아졌으니까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31만 원이 안착돼져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조금 더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켜나가는 이러한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 반등을 시도해볼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어부산이고요. 매수가가 2,670원, 비중이 30%인데 2,000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또 2분기 분기 기준 최대 매출 달성이 소식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도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가셔도 괜찮은 구간인지 이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30% 비중에서 뭐 얼마까지 더 매집을 하고 비중을 늘려가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뭐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러나 지금 현재 에어부산 2,670원 매수되신 부분 비중 30% 정도면은 이 항공업종 또 LCC 쪽과 관련된 이 부분은 그 정도면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욕심이 나신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모습들도 보시면 사실은 이 종목도 어떤 기대감이 엄청 컸다가 네. 뭐 다른 LCC 항공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러한 상승 흐름들이 잘 이어졌던 이후에 사실은 뭐 1월 달을 고점으로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거래량이 얼마나 더 수반이 돼줄지 모르겠지만은 올라갈 때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매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이제 3,5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해 주느냐. 그리고 또 그 자리가 넘어가면은 이 4,100원과 4,000원 라인이 또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구간들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중 네. 30%를 3,500원 정도대에서 3분의 1이든 2분의 1 매도. 그리고 다시 또 뭐 4,000원 근처 가거나 넘어가면은 나머지 물량도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늘려가기보다는 더 높은 고점에 도달했을 때 오히려 물량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이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성공 투자를 가는 길 서동걸 투코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매직을 불러일으킬 오늘의 공략주를 만나보기 이전에 우선 어제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던 로보스타 사실 장 마감 때까지 우리가 매수하면 좋겠다 하는 구간까지 오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해당 구간 진입이 됐거든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저께 이제 저도 계속해서 보고 있었죠. 근데 말씀드렸던 그 매수 밴드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오면은 말자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오히려 장중에 전체적으로 31,150원까지도 가고 있고 지금 현재 31,500원대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으로 분할 매수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이렇게 31,500원과 31,000원 사이에 공략한다. 또 우리도 편입한 걸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구간에서 여러분들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게 될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수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휴가, 뭐 호캉스, 네. 뭐 또 뭐 편의점, 면세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호텔 신라. 모처럼 만에 여러분들 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일단은 실적단과 관련된 추정을 좀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지난 2020년 험악했던 이러한 쉽지 않았죠. 분위기들이었죠. 네. 그리고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개선이 되는 듯 했지만은 뭐 사실은 당기 순이익도 그렇고 아주 미미했습니다. 올해부터가 이제 어떤 실적 회복의 원년이 되지 않겠느냐. 영업이익 2,3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내년도에도 3천억 이상 그리고 또 후년에 3,400억 단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2분기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6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6%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고 있는 올해에 2,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무난히 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공항 면세점 매출 전분기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를 하면서 회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뭐 보따리상과 관련된 부분은 뭐 제한적인데 네. 이 국내를 비롯해서 싱가포르라든가 홍콩 등의 이 공항 면세점 수요 그리고 또 이부진 뭐 사장의 그런 어떤 공격적인 그 신라 스테이 이거 관련돼서 뭐 계속해서 또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그러죠. 이 부분이 알게 모르게 중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의 위치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텔 신라의 모습을 여러분들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사실은 이 종목도 이제 마스크 풀고 해서 뭔가 으쌰으쌰 해보려고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매기들이 가지 못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6만 9천 원 라인들, 뭐 7만 원도 깨졌던 이러한 자리들도 있었지만 현재 이렇게 V자 급반등을 해주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좀 추스리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6만 8천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쉽게 뭐 이탈은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장치를 한다면 6만 8천 원을 이탈가로 잡으시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면은 1차적으로는 요 8만 원이 위치해 있는 자리들, 요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공방을 한번 보일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8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해 주느냐, 요것들을 보면서 2차, 3차 목표가 네. 같이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6만 원에서 8만 원 부근에 1년 동안 지속적인 박스권 행보를 이어갔는데 긴 시간 동안 좀 응축을 해준 만큼 한 번 폭발이 나왔을 때 조금 더 큰 폭발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포인트도 아주 중요한 거죠. 항상 우리가 이제 저번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네. 경우도 3월달에 고점 찍고 7월 말까지 조정 보이고 있다가 단 이틀 만에 그냥 신고가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와 같은 흐름이 네. 호텔 신라는 반드시 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러한 종목은 스테이블하게 움직입니다. 우상향으로 서서히 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호텔 신라를 이제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고 네. 소위 말하는 눌림목이 연출되는 과정 자리에서들 공략해볼 만한 시점이 있다. 일단 숫자가 나와준다라는 게 그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8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본 공략주 저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9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있는 강연회 소장님께서 최대 3가지 종목까지 뭐 준비해 보겠다라고 해주셨는데 3가지 종목 다 주시면 좋겠어요, 소장님. 가급적이면은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9월 2일 토요일 진행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장님과는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